교환이죠. 임대차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줄 것이고 이외의 재산권. 상호 약자로 이전할 것은 약자로서 효력이 생기죠. 자, 그럼 거기다가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주식 있죠. 주식하고 소유권 같은 것은 다 재산권이잖아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써요. 노무 제공. 그러면 이 일을 완성할 의무. 노무 제공하고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2번은요. 교환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하죠. 이 금전에 대해서는 줄거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이때 보충 지급은 뭐죠? 보충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충금. 3번은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이죠.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일방이 누구냐? 일방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임차인이에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 우리가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알겠죠? 4번은요.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뭐가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에 대해 거기 줄거야 되죠. 언제나가 아니니까요.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는 뭐를 할 때는 등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겨. 그때부터 등기하면은. 그러면 5번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은 봐봐요. 622도 틀어서 봐봐. 이것은 뭐냐면 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다? 임차인이죠? 임차인 2월 1일 임대차죠? 그러고 나서 을이 여기다가요. 우리가 원래 토지 임대차니까 임대차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에 임대인이 등기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이 여기다 건물을 건축해. 3월 1일. 건축하고 여기다 4월 1일 등기를 해. 보존 등기. 그럼 이 건물에 대한 4월 1일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4월 1일부터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하죠. 다시 한번 5번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래야 돼.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알겠죠? 생기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생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18번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한다. 줄고요.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필요비다.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1번 봐. 맨 앞에 임대인은 그랬죠. 임대인은 맨 끝에 의무를 부담한다죠. 이때 의무는 뭐냐? 적극적 의무라고 그래. 적극적 의무. 이러면 우리가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 써봐.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 부담한다 안 한다?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죠? 소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임대차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해. 그 말은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문제에서요. 17번에서 3번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죠. 그러면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 보존이니까. 3번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거 봐봐. 갑자기요 이 건물주가요 나한테 뭐라냐? 여기다가요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간 하냐? 그러니까 3주간 한다는 거예요. 3주간 보강공사하면 여기 하고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죠. 뭐에 관한?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X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줄고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죠.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실 없이예요. 임차인의 잘못이 있으면 감액 청구하면 안 되죠. 과실 없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감액된다가 틀렸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9번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뭘 한다?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하고 달라요? 전세권하고 다르죠? 거기다가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나 전전세 할 수 있다. 전세권은요,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는요, 계속적 채권관계죠.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양도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죠.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해. 그런데 뭐는 없다? 권리는 없다.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 줄고, 의무를 부담한다 차임 지급 의무 이렇게. 차임 지급.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3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죠. 합의로 계약을 종료. 그러면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중요한 것은 동의를 해주고 나서 임대인이요, 두 사람이 합의로 종료를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 줄고,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죠. 줄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할 수 있다. 건물의 소부분. 그러면 이 건물의 소부분 봐봐. 건물의 소부분이 뭐예요? 평수가 적은 걸 소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부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이 4칸이 있죠. 이 4칸을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임대차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이 방 4칸을 해가지고 한 칸이 남죠. 그럼 이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차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소부분이라고 그래. 이렇게 소부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며. 안 받는다. 알겠죠? 동의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차임은 차임은 동산이나 동산 또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한다? 매월 말 줄고, 이것을 우리 본다 후급이 원칙이라고 그래. 우리가 차임의 지금은 선불이다 후불이다? 후불이죠. 두 번째 쯤에 끝에 봐봐. 수확 후 지체 없이. 그러니까 수확 후 지체 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매월 말, 매년 말, 수확 후 지체 없이. 그 말은 선불이다 후불이다? 후급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 임의규정. 그다 써 임의규정. 그럼 임의규정을 쓰고,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3가지를 써. 뭐를 써야 돼? 오케이, 차임지급시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용상환청권이 중요해. 비용상환청권. 비용에는 뭐가 있어?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마지막은 하나가 뭐? 우리 지금 얘기했잖아요. 19번에서 계속하고 있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말은 무슨 말이죠? 임대인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차임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비용상환청권. 이 3가지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특히 비용에는 뭐가 들어있어?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다. 왜냐?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어떤 것이 강행 규정이야,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어떤 것이 임의 규정이냐,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자, 20번은요. 틀린 것은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지금 수리를 줄 것이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 줄고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봐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멋대로 수리해놓고 수리비탕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알죠? 물론 그렇게도 수리비 청구할 수 있어. 왜? 비용상한 청구는 악의여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자체가 유치권이 일단 안 되고 두 번째는요. 비용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비용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임대인한테 통지해야 돼. 그런데 웃기죠, 법조문요.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고 있는데 통지할 필요가 있나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놨나보고 있어, 법조문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줄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부동산이라고 해.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 동사는 며칠? 5일. 6개월, 1개월, 5일이죠. 그런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때 줄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때 통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 통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퀄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때 거기까지 줄 것이고 이퀄 임차인이 해지 통고 이 말이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때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OX, X죠. 몇 개월 해야 돼? 1개월이라고 해야지.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서 몇 개월? 6개월인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몇 개월? 1개월이다.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박스에 파산 선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도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해. 왜요?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차임을 월세를 낼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해지를 통고해. 기간이 있어도. 해지 통고 뭐 전환의 경우 그러면 안 되는데. 해지를 통고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왜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것이 임차인이 사받아 자기가 망한 거지 임대인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임대인에게 잘못한 건 아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럼 전화의 경우에는 물어봤고 이 경우에 이렇게 이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뭐가 됐다? 종료.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가 됐다.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에 줄고 적법하게 전대는 동의 있는 전대차죠. 동의 있는 전대차. 전대차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요 전대인이 동의해주고 나서 임대인하고 합의로 해지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5번요. 묵시의 갱신이 됐죠.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죠.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줄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뭐라 한다? 질권 저당권이라고 그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 엽죽 없고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액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한 질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봐봐요 여러분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봐. 여러분요 우리 보면 어디더라? 안산시인가? 안산시에 거기 가면요 뭐가 있냐면 거기 그 벤츠 물류센터 있다고 그랬죠? 그 벤츠 물류센터가 한 달 임대료가 3,800엔이 4,800엔인지 모르겠어요. 3,800엔이 4,800엔이 그래. 한 달 임대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만 지나면 거의 4억 5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증금이 5억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보증금 월세를 안 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물류창고에 있는 벤츠 부속 부품을 옮길 수 있냐? 못 옮기죠. 옮기다가 흠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배상해 주는 돈이 더 커. 그런 거 말한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을 차임을 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의 담보를 잡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집에 월세 같은 거 50만 원 그러니까 담보 잡지 않지만 그 담보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그 담보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대신 내준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21번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 차이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3기? 그렇잖아요. 원래 3기는 어디만 있냐? 상가 임대차만. 그래서 민법하고요. 민법의 임대차하고 주택은 2기예요. 왜냐하면 주택이 아무 말이 없거든. 아무 말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이 돼. 민법은 2기라고 되어 있어. 상가만 3기라고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이나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줄고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 건물 기타 수목이나 지상시설 현존, 수목이나 이런 것들 현존.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할 수 있다. 청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전세권자는 X. 전세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자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못해요. 됐죠? 자, 이의 경우요.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자, 4번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 줄고 이러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면 봐. 써봐. 거기다가 동의 있는 전차인은 기간 만료 시 임대 청구권 행사. 임대인한테 자기한테 다시 임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임대 청구권 행사. 됐어요? 점 찍고 지상물 가로 열고 닫고 부속물 너무 기니까 그냥 지상물 가로 열고 닫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동의 있는 전대차의 전차인은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한테 자기한테 다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해달라고 임대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부속물 매수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읽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기타 수목 지상시설이 현존하죠.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긴데 법정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해 줄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사회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죠? 그러면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 이게 바로 뭐다? 전차인의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4번, 5번을 묶으면.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22번 옳지 못한 거 1번.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줄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앞에가 봐봐. 1번 봐봐. 1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뭐는 안 돼? 토지 X. 왜? 부속물은 토지에는 안 돼. 토지에는 뭐란다? 지상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에요. 그 다음에요.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임대인의 동의 동그라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나 임대인의 동의로도 부속한 물건을 뭐란다?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 임대차 뭐할지? 종료시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해. 여기는 임대차 종료라고 되어 있죠? 봐봐. 여러분 21번에 2번을 봐봐. 맨 위에 21번에 2번에 맨 끝에 뭐라 그랬죠? 기간이 뭐라 그랬어? 만료라서 만료. 지상물 매수 청구는 원래 존속기간이 만료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22번에 1번을 보면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죠? 부속물은 임대차가 뭐한다? 임대차가 종료.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2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 동의 있는 전대차죠. 이때는요 어떻게 한다? 전차인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겠죠? 안에는 법조문인데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냐면 2번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하고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동의. 항상 그 말이 있어야 되죠? 매수하고 뭐하고? 동의. 그래서 다시 1번 한번 봐봐. 1번, 22번 1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바로 옆에 임대인의 동의
알겠죠?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 이렇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임대차에서는 임의 규정 딱 세 가지만 빼고 동의 있는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비용 상환 청구 이것 빼고는 무조건 다 무슨 규정으로 봐라? 강행 규정으로 봐라. 3번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줄고 임차인 소유 동산 및 바로 옆에 과실을 압류 딱 거기만 줄고 4번은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에 경과한 후 채후 줄고 2년의 차임채권에 대해서 바로 줄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거기만 줄고 5번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이요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 그러면 3번은 뭐를 압류했어? 3번은 뭘 압류했어? 동산하고 과실이죠? 4번은 뭘 압류했어? 건물이죠? 5번은 뭘 압류했어? 동산이죠? 그러면 4번은 뭐냐? 건물이죠?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럼 나머지 3번하고 5번은 동산이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거나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 동산을 꽉 잡아, 압류를 해. 그러면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려. 건물은 임차인이요 임대인 소유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월세를 안 줘. 그러면 건물을 압류해버려.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를 설정한다? 저당권. 동산은 뭘 설정한다? 질권. 위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3번은 법정 질권. 4번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법정 저당권. 5번에요 동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해서 본다. 법정 질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동산이나 과실은 법정 질권,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법정 저당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죠.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법정 지상권은 있지만 우리 물권법에서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은 없잖아요. 임대차에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건물을 압류, 법정 저당권. 동산이나 과실은 뭐다? 법정 질권. 알죠?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틀렸다. 4번은 질권과 동일한 효력 그러면 안 되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그래야 돼. 건물이니까. 됐죠? 자, 23번은요.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거기까지 줄 거 봐.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왜냐면 임의규정은 뭐죠? 당사자 합의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유효잖아요.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임의규정이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강행규정을 봐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인 것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강행규정 찾아야 되겠죠. 1번이다. 부속물 매수. 2번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것은 비용사항이죠. 3번은요. 양도나 전대, 차임지급 시기. 2번부터 5번까지를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를 뭐라고 한다? 강행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내 말은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이것을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아닌 것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 말이라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채권법에 관한 모든 조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문제 법조문 보면 힘들어.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조문 이거 해놓은 게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뭐 별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뭐 모의고사도 보고 여러분요 문제도 풀고 해서 좀 복잡했는데요. 이제 특별법이 남아 있어요. 특별법은 거의 해놓긴 해놨는데 아무튼요 특별법은요 특별법 강의하면서 한 번씩 문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별법 강의하면서 뒤에 우리 천재하죠? 천재 한번 딱 하고 나서 마무리로 문제 반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강의 있으니까요 목요일날은 제가 이런 그 판례 강의 있잖아요. 판례 강의 자료 때문에 강의를 못해요. 목요일날 여기를 못 와요. 알겠죠? 예. 왜냐면 지금 다음 주 화요일날이 바로 강의해가지고요 지금 물권법 지금 판례 정리를 일단 해놨는데요 이걸 또 오지선다고 문제를 또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여러분 뭐죠? 시험 보는 게 있나요? 세법 시험 보죠? 세법 시험 보세요. 아니죠? 나는 문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텝 보시고 금요일 날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 빼고 금요일. 아시겠죠? 자, 목요일, 금요일 날요,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